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남북 경협주 보겠습니다.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 말입니다. 다양한 장소들이 후보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될 것이다. 아니다, 스웨덴이다, 오스트리아다 등등해서 말입니다. 진짜 이 슬슬 둘의 만남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관련한 소식에 또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경협주들 오늘 움직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볼까요? 6% 넘는 강세,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라라고 주장하는 주식 투자자들 참 많죠. 10년 이상 묻어두면 엄청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현대제철을 지난 10년간 돈 묻어두고 투자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토막입니다. 주가 진짜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죠. 최근 수개월 동안 옆으로 기는 장세였는데 오늘은 강한 반등. 앞으로 조금 더 추적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가 매수에 일단은 유입되고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3% 넘는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4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꾹꾹 올라와 주는데요. 자사주 소각 소식에는 눈 하나 깜짝 알았던 주가인데 오늘은 외국인도 기관도 삼성전자에 러브콜 보내줍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나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일단 그래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앞으로 90일간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이제 잡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화학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5% 넘는 상승 유지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신라젠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3건의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에 하나, 다음 달에 하나, 그리고 내년 한 6월쯤에 또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종목들 참 많은데요. 특히 네. 바이오주들 쪽에 긍정적인 개별 이슈들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신라젠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네. 봐주세요. 좋은 뉴스인가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주에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많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레포트도 발간이 됐었었죠. 내년 상반기에 3건 이상의 이 병용요법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일단 주가에는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부분대로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상승 자체는 사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좀 더 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 90일 유예 받게 되면서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이러한 가격 결정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대부분의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신라젠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을 좀 하나 더 드리게 된다면 사실 기관에서 예전에는 투신이나 연기금이 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금융투자하고 국가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체들이 과연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키포인트를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서요. 바이오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19년도에 이런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JP모건 관련해서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1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신라젠도 여기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라젠에 관련된 지금 이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가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이 신라젠 관련돼서 이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1월 달에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병용요법인 만큼 이 단독요법보다는 당연히 아무래도 이 결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신라젠 상당히 지금 오늘 한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충분히 더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헬스케어 관련돼서 미국에서 상당히
시장이 계속적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분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간선거 결과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더라면 이번 이 중간선거 결과에 이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헬스케어였습니다. 이 헬스케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약가를 싸게 하는 부분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대폭적으로 좀 늘리는 부분도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격이 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19년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 작년 하반기 거의 뭐 가상화폐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만큼의 상승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고 네. 더 기대를 걸고 지켜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보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추세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제는? 네, 롯데케미칼 정말 이 올해 끔찍한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많이 우려가 되게 되면서 주가도 많은 조정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화학업체에 발생한 이제 두 가지의 부정적 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나프타 가격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계속적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나프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7주 만에 한 3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나프타 가격인 원재료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어서 이 스프레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좀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이 화학업체들에 대한 마진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중요했던 것이 수요의 위축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유나 화학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유나 화학 업체들 화학에 대한 이런 부분의 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2019년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 이것도 좋아요 가나요?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글쎄요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18년도 하반기 그리고 19년도까지 실적이 조금씩은 좋아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가 조금씩은 좋아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 일단 4분기 팩트로만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수 크래커 관련해서도 이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4분기 때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글쎄요 가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좀 간단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습니까? 삼성전자도요? 삼성전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이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별다른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단을 좀 막아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기조적으로 돌아서긴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대신 45,000원, 46,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시다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시면서요. 수익으로 좀 뭐 실현을 시키신다라면 다시 또 한 번에 42,000원, 43,000원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46,000원 그 가격 아니에요? 액면 분할하기 전 그 가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전자는 지켜보되 그럼 투자 의견은 그래도 좋아요를 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으로 네. 해서 좋아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중에 탑픽 꼽자면 오늘 어떤 종목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신라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10%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20%가 엄청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이 정도 목소리면 강력 추천인 건데요. 예, 내일장 탑픽 신라젠이었고요. 네,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무리 안신 앵커와 함께 하시죠. 주말 동안 들려온 소식에 양시장이 반색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136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지금 2132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00선 중반에서 오갔는데 어느덧 지수는 709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였죠. 오늘 3.46% 강세를 보이면서 43,300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덩달아 1.58% 오름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우선주가 강하네요. 4.15%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장중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주가 36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신라전이 바로 단연코 눈에 띄는데요. 9.62%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77,5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 병용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HLB도 자회사 쪽에서 병용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5% 넘는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포스코 캠텍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CJ ENM마저 마감 근처 와서 상승 우위로 전환이 됐는데 유일하게 소외가 돼 있죠.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닷새째 연일 내리면서 2.2% 내린 66,200원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2월 3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소식에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그동안 중국 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여왔던 만큼 앞으로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코스피는 1.69% 오른 채 2132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10선은 돌파하지 못했군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1.98% 오른 채 70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635억 원의 매수, 기관 1,9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화학 섹터에 집중, 동반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개인만이 팔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역시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301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은 800억 원 넘는 매수를 가했고요. 개인만이 또 팔자를 외쳤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IT 관련주, 제조, 제약 같은 종목들을 사들였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만 올랐던 게 아닙니다. 오늘 IT 대표주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았고요. 삼성, SDI는 7.51% 강세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이으면서 업종 내 표정도 좋았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계속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정유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오펙의 감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고요. SO일이 3.62%,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들이 강세로 시장을 대근했네요. 마무리 함께 살펴보셨습니다.